안녕하세요. 한류 소식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절대 상영할 수 없는 영화, 이제는 한국에서도 상영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영화 판도라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이 영화를 시청한 일본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원전 사고를 다룬 최초의 국내 영화인 영화 판도라는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이 겹쳐지고 있어서 지금 이 영화를 다시 보면 충격적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진이 없는 나라로 인식한 한국이 2016년 강한 흔들림을 겪었습니다. 그 당시가 박근혜 대통령과 그녀의 비선 실세 최순실 그리고 국정에 개입한 측근들이 연루된 스캔들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을 때입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씨가 사라진 7시간과 그 위급한 시기에 행한 행적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어 아직도 많은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기도 합니다. 베테랑 배우 김명민, 정진영, 김남길이 주연을 맡은 이 영화는 대지진 이후 발생한 원자력 발전소 참사를 그렸습니다. 박정우 감독의 이 블록버스터급 영화는 한국의 원전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화에서는 비상계획이 없습니다. 대통령은 막강한 총리 앞에서 재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혀 모를 정도로 무능합니다. 2인자가 실권자이자 내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총리와 강요들은 사건을 은폐하려 하고 민간인의 생명보다 금전적 손실을 더 걱정합니다. 영화 속에서 행정부도 자기중심적입니다. 자신의 안전은 더 챙기고 국민의 안전은 소홀히 하여 재난에 갇힌 사람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합니다. 판도라는 쉽게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닙니다. 2014년 3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실제 세월호 참변과 이번 12구 참사의 고통스러움을 거울에 비추듯 반사합니다. 이기적인 선장과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침착하라고 말하면서 구조선을 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승객들이 배에서 대피하는데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그 당시 행정부는 목숨을 잃은 수백 명의 승객을 구조할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이기적인 국가의 행정부 탓에 안일한 경찰력 투입으로 안타까운 12구 참사가 일어나기까지 했습니다. 판도라는 한국이 겪었던 힘든 시련을 관객들에게 상기시킵니다. 영화 속 인물들의 목소리를 통해 감독은 정부 비판을 서슴지 않습니다. 총리는 몇몇 생명을 구하기 위해 국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한 원자력 노동자는 그들이 엉망진창을 만들고 있으니 이제 우리가 치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구조적으로 판도라는 혁신적이지 않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영웅이 되어 목숨을 걸고 국민을 구하는 해운대, 부산행 등 여러 한국 재난영화와 많은 부분을 공유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컴퓨터 그래픽의 요소와 인간의 이야기를 현명하게 혼합합니다. 비극은 영화 속 대통령이 방송에서 국가는 재난에서 국민을 구할 방법이 없다고 고백하고 목숨을 걸고 용기 있는 자원봉사자를 요청하는 순간 절정에 이릅니다. 원자로의 균열을 수리하고 돕기 위해 그들은 스스로 걸어 들어갑니다. 김남길이 연기하는 발전소 노동자 재혁은 죽음이 두렵지만 가족을 구하기 위해 용기를 내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재혁이 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하며 이런 사고를 당할 만큼 내가 잘못된 게 없다며 울고 있는 장면 등 가슴이 뭉클합니다. 다음은 이 영화를 한국에까지 와서 시청한 일본인들의 반응입니다.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봤으면 하는 영화입니다. 압도적으로 박스오피스 1위 행진, 300만 돌파. 이거 바로 동일본 대지진을 영화화한 듯한 내용인데 과연 원자력 발전 추진, 재가동한 일본 정부가 일본에서 상영을 허용하지 않을 영화. 판도라에 나오는 아역 배우 너무 귀여워. 내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는 영화 상영 중에 몇 번이나 보는 버릇이 있는데 지금 당장 판도라는 앞으로 3번 정도는 더 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한다. 모르겠지만 일본에선 상영 안 하겠죠. 어제 한국에서 판도라를 보고 왔습니다. 아이가 있는 엄마로서 가슴이 조여드는 영화. 아마 이 영화는 여러가지 의미에서 일본 상영은 쉽지가 않을 것 같기도 하네요. 판도라라는 원전 사고를 다룬 한국 영화를 봤는데 큰일 났다. 주인공이 너무 꽃미남이어서 괴롭다. 바로 눈물샘을 자극한다. 핵 반대파도 찬성도 아니지만 일본인이 보면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영화 판도라를 보고 왔습니다. 작년에 NHK 스페셜이었던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다룬 드라마가 생각났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별로 안 보지만 한국 영화는 정말 좋아합니다. 100km 정도 떨어진 마을에 주택 피해인가 했더니 폭발한 원전의 배기통 콘크리트 파편이 닿을 정도의 거리라서 너무 놀랐다. 판도라 보고 왔다. 여러가지를 생각하게끔 하는 영화였다. 지진보다는 원전 사고 내용이 중심이고 영화 끝난 뒤에 피로감이 장난 아니다. 일본인으로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사고라서 너무 무서운 영화였다. 심야 영화 보면서 데이트를 했는데요. 보고 싶었던 판도라를 보고 왔습니다. 이것을 보고 너무 울고 너무 울어서 내일 되면 눈이 없어질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정말 감명 깊었고 여러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정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CGV 명동에서 판도라를 봤어요. 시간이 없어서 이 영화밖에 못 봤는데요. 영화 자체는 여러 소재를 너무 많이 다룬 것 같아요. 원전의 내진성이 너무 약하게 설정된 것 같기도 하고 지진이 없는 나라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판도라를 보고 왔습니다. 원전 스토리였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하는 영화였습니다. 근데 사투리가 너무 많아서 좀 어려웠지만 완전 통곡. 지난주에도 다른 영화를 봤는데 그것도 통곡했어요. 너무 스트레스 쌓여서 그런가 봅니다. 한국 영화 판도라를 보았다. 대지진에 의해 원전 사고가 발생한다. 무사 안일주의의 정부는 그 사실을 숨기고 이웃과 사태는 심각화된다. 무능한 대통령과 지진에 의해 원자력 발전 정지. 공교롭게도 2016년 하반기에 현실이 됐다. 꼭 일본 정부 사람들과 도쿄전력에게도 보여줘야 한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영화로 만들지 마라. 일본 열도는 오염물질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일본 열도는 방사능을 바다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갑자기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야기가 쏙 들어간 것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 영화는 마지막에 한국이 세계 최초로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인구가 거주하는 국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다른 나라들은 원전을 폐쇄하고 있지만 현 정부는 더 지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화는 재난의 위험을 세세하게 묘사해 경종을 울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원전 사고가 나면 피해 지역에서 100km 이내의 사람들도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도 보여줍니다. 판도라의 그리스 이야기처럼 감독은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죽음과 다른 많은 악을 세상에 내보냅니다. 밑바닥에 희망이 있다는 점만 빼고 이 경우에는 영화 속 제역의 희생이 희망이 됩니다. 이 모든 일을 시작한 1%의 특권층을 위해 왜 제역이라는 평범한 사람이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지 영화가 끝난 뒤에도 의문과 씁쓸함이 남습니다. 재미있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꼭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